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쩌면 이미 많이 애써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수 없이 해보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숨은 더 가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조차 또 하나의 짐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자신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토록 쉽게 놓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탓하신 적도 있으셨겠지요.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상황이나 성격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사육 끝에 바라본 마음의 움직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괴로움은 늘 사라지려 애쓰는 마음과 함께 반복되었습니다. 지금 이 마음만은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 더 나아지고 싶다는 의도, 잘 해내고 싶다는 조용한 다짐, 그런 마음들이 선해 보일수록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쉬지 못했습니다. 놓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마음은 이미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의 괴로움이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지 궁금하신가요? 왜 마음을 다잡아도 이해하려 애써도 잠시뿐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지 의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약해서도 잘못 살아서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열심히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애쓰는 마음은 늘 나를 세우고 그 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힘을 줍니다. 그렇게 마음은 쉬지 못하고 괴로움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애쓰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더 잘 내려놓는 법을 찾으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애쓰는 나라는 모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애씀 뒤에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마음이 힘든 날일수록 무언가를 더 하려 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숨을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그래서 애쓰는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일 수 있기를 저는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힘들어질 때 더 단단해지려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쉬지 못하고 늘 긴장한 상태로 머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괴로움은 약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지나친 애씀에서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애씀은 되게 좋은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애쓰며 삶을 잘 살아내고 싶다는 바람으로 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 애씀의 바닥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하나의 생각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을 쉼 없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본래 머물 곳을 찾지 않아도 스스로 머무를 줄 압니다. 흐르는 물이 굳이 방향을 정하지 않아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마음도 억지로 다루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입하고 조정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때 마음은 더 이상 쉬는 자리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애씀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 애씀은 곧 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굳어집니다. 나라는 감각은 애쓸수록 또렷해집니다. 잘해내는 나, 참고 견디는 나, 내려놓으려 애쓰는 나, 이 모든 모습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자리 잡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묶입니다. 괴로움은 이 묶임에서 자라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느냐고. 왜 이해하려 하고 받아들이려 하고 내려놓으려 애쓰는데도 괴로움은 반복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 속에서 이미 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도 잘 내려놓고 싶다는 바람도 모두 애씀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애씀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은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힘이 오래 지속될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흔들릴수록 더 강하게 자신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애씀은 스스로를 지키려다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울타리가 됩니다. 저는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그 애씀을 알아차리기를 권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쳐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이 얼마나 애쓰며 자신을 지켜왔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애씀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힘을 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애씀을 멈추기 위한 첫걸음이 아닙니다. 그저 애씀과 함께 있기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그 허락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래 긴장해 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때 괴로움은 더 이상 밀어내야 할 적이 아니라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애씀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있던 힘은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사람들은 애쓰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애쓰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마음을 더 느슨하게 풀어야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씀을 멈추려는 그 시도 또한 또 하나의 애씀으로 겹쳐지며 마음은 더욱 바빠집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려놓으려는 의도가 다시 마음을 붙드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늘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질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해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알게 되면 마음이 놓일 것 같다는 기대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흐름에서 더 멀어집니다. 이해는 머물게 하지만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애쓰는 이유는 대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는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이렇게 가다가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고 관리하려 합니다. 더 나은 상태로 가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버티면 편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늘 다음 순간으로 미뤄지고 마음은 쉬는 법을 잊어갑니다. 애씀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의 마음은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의 마음이 더 나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수정하려 듭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분석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의미를 붙이고 불안이 생기면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쉬는 틈 없이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 점검될 대상이 아닙니다. 흐르는 구름을 붙잡아 모양을 고치려 하지 않듯 마음 또한 그대로 지나가게 둘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애씀은 그 흐름을 멈추려는 시도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까 두려워서, 내려놓으면 무너질까 걱정되었어서 마음은 계속 힘을 줍니다. 이 힘은 처음에는 보호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조이는 고리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내려놓고 싶다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다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방향과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얼마나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려놓으면 무엇이 달라질지에 대한 계산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계산이 바로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내려놓음이 목표가 되는 순간, 내려놓음은 더 이상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애씀을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멈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애씀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르기를 권합니다. 애쓰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동반하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판단도 없고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스스로를 붙잡는 방식을 드러낼 뿐입니다. 애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숨이 이어지듯 마음 또한 애쓰지 않아도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아주 잠깐이라도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 짧은 틈에서 애쓰는 나라는 감각은 이전만큼 단단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애쓰는 마음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그 애씀의 중심에 늘 하나의 감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지만 매우 집요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고개를 들고 무언가를 바로잡으려 할 때마다 조용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애쓰는 마음은 늘 나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나라는 감각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경험과 기억, 평가와 비교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잘 해냈던 순간의 안도, 실패했을 때의 수치, 인정받았을 때의 따뜻함과 외면받았을 때의 서늘함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모습으로 굳어집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나라고 부르며 그것을 지키는 일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마음이 애쓰는 이유는 이 나가 흔들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면 무너질 것 같고, 내려놓으면 사라질 것 같고, 힘을 풀면 더 이상 나답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이 마음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조정합니다. 생각을 관리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반응하려 애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 나는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욱 힘을 줍니다. 더 단단해지려 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자신을 다듬으려 합니다. 이렇게 애씀은 점점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습관처럼 굳어진 태도가 됩니다. 애쓰지 않는 순간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은 긴장에 익숙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예민해서 어쩔 수 없다. 나는 책임감이 강해서 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나라는 감각을 더 굳히는 말일 뿐입니다.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설명들이 마음을 더 단단히 묶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라는 감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 반복된 생각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 생각, 감정이 생길 때마다 내 감정이라고 붙이면서 우리는 그 모든 움직임을 하나의 중심에 묶습니다. 그렇게 묶인 중심이 바로 나입니다. 이 중심이 견고해질수록 마음은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애씀은 바로 그 에너지의 소모입니다. 마음이 애쓰는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어떤 기준이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기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이 상태는 괜찮고 저 상태는 안 된다는 구분입니다. 이 기준들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졌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마음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은 점점 사라지고 긴장만 남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고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변하지 않으려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 하며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 고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흐르고 변하며 순간마다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흐름을 멈추려 할수록 마음은 더 큰 저항을 느끼고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애씀은 흐름을 거스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저는 나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없애려는 시도 또한 또 다른 애씀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라는 감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애씀과 함께 움직이는지를 바라보기를 권합니다. 그 감각이 생각과 함께 일어났다가 생각이 사라지면 함께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애쓰는 나라는 중심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내려놓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마음은 더 단단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줍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니 더 가벼워져야 하고 더 평온해져야 하며 더 나은 상태로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신을 몰아붙일 때 겉으로는 수행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긴장이 쌓입니다. 내려놓으려 애쓰는 그 힘 자체가 마음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합니다. 잘 내려놓고 있는지, 아직도 집착이 남아있는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를 따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할까?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자신을 판단하는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나, 아직 부족한 나, 깨닫지 못한 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열심히 애써야 한다고 느낍니다. 애쓰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더 괴로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애씀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 상태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이대로 두면 삶이 흐트러질 것이라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생각을 붙잡고, 기준을 붙잡고,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나를 붙잡습니다. 그 붙잡음이 잠시 안도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는 한 마음은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이 어려운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의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려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보호가 지나치면 마음은 스스로를 옥죄는 손이 됩니다. 마음은 원래 스스로 흐르며 정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면 기쁨이 머물다 가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이 머물다 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개입하여 그것을 빨리 없애려 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바꾸려 할 때 흐름은 막힙니다. 막힌 자리에는 긴장만 남습니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조차 하나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으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지금 이 상태로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숨 쉬고 있으며,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오래 붙들어 매는 생각입니다. 애쓰는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합니다. 더 나아진 상태, 더 편안한 상태, 더 깨달은 상태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살고 있는 곳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의 감각, 지금의 숨, 지금의 생각 속에서만 마음은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리는 동안 마음은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를 놓칩니다. 내려놓음은 힘을 빼는 기술이 아니라 더 이상 힘을 보태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문제로 만들지 않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방어를 멈춥니다. 방어가 멈추면 애씀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본래의 움직임을 되찾습니다. 마음이 애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무언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흔들리면 안 되는 중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긴장한 채 자신을 지탱하려 합니다. 생각을 바로잡고 감정을 통제하고 태도를 관리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라 여기는 것은 실제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바뀌는 생각과 감정, 기억과 기대가 잠시 모여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 이미지를 나라고 부를 때 마음은 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을 씁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하고 가치 없어 보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보호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움츠러드는 순간 스스로를 비교하며 작아지는 순간마다 마음은 재빨리 방어를 시작합니다.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더 나은 모습을 상상하며 현재를 부정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애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러나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다만 그 반응이 반복되며 습관이 되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라 예민함을 없애야 한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더 긴장시키고 더 많은 애씀을 불러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는 이런 약점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그 이야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은 곧 긴장이 되고 긴장은 애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야기보다 훨씬 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감각과 생각은 그 어떤 이야기에도 완전히 담기지 않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몸의 미세한 변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은 특정한 나의 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애쓰는 마음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하고 방향을 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바쁩니다. 쉬는 순간조차 잘 쉬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놓아두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신을 붙잡습니다. 내가 바라본 마음은 붙잡지 않을 때 가장 안정됩니다. 중심을 세우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만들어낸 중심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은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잠시 내려놓을 때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역시 하나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그것을 문제로 만들지 않고 바라볼 때 불안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애쓰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아주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자라날수록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느낌이 자리 잡으면 애씀은 점차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힘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마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만 괜찮다고 믿을 때입니다. 평온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기준이 마음속에 세워집니다. 그 기준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마음을 옥죄는 잣대가 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마다 마음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때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하고 타인의 모습과 비교하고 상상 속의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다시 힘을 씁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더 단단해지기 위해, 더 괜찮아 보이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비교는 마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긴장시키고, 긴장은 생각을 거칠게 만듭니다. 생각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현재의 숨, 현재의 몸, 현재의 감정은 뒷전이 되고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평가만 오갑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안전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는 선을 정해두면 불확실함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삶은 늘 그 기준을 벗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감정이 올라오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닥치며 마음은 준비되지 않은 흔들림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기준은 무력해지고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흔들림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마음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파동을 만들고 흔들림을 허용하는 마음이 파동을 잦아들게 합니다.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열어두면 가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완성된 존재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경험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완성되어야만 괜찮다는 생각은 마음을 늘 부족한 상태로 남겨둡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애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쁜 날에는 기쁨을, 무거운 날에는 무거움을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허용된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거부되지 않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허락을 줄 때 애씀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감각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기준 없이도 무너지지 않고 비교 없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애쓰는 나라는 감각은 점점 옅어집니다. 애쓰는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는 또 하나의 까닭은 마음이 결과를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줄어들어야 하고 편안해져야 하며 달라진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다시 애씀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인가?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시간을 재촉할 수 없듯이 마음도 자신만의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그 리듬을 무시하고 끌어당기려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이 움츠러듭니다. 변화는 강요될수록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깨달음을 어떤 상태로 상상합니다. 늘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는 마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상일 뿐입니다. 그 이상에 도달하려는 순간 마음은 다시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도달하지 못한 나, 아직 멀리 있는 나라는 생각이 애씀을 키웁니다. 마음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미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오르고 다시 가라앉는 그 모든 과정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그 작용을 멈추게 하려 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흐름을 거부하는 힘이 애씀으로 나타납니다.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조건 없이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운 줄 알고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에는 바꾸려는 의도가 섞이지 않습니다. 의도가 빠질 때 마음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낍니다. 애쓰지 않는 상태는 특별한 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생각이 지나가도 붙잡지 않으며 감정이 올라와도 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평범함 속에서 마음은 서서히 긴장을 풀어갑니다. 마음이 결과를 요구하지 않을 때 변화는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눈에 띄는 평온이 아니더라도 애쓰는 빈도가 줄어들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애씀은 더 이상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이미 살아가고,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도달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애쓰는 나라는 감각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납니다. 마음이 애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멈출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있다는 느낌,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마음은 끊임없이 신호를 찾습니다. 감정이 편안하면 안도하고, 불편하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로 자신을 판단하는 순간 애씀은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은 늘 변화합니다. 기쁨이 오래 머무르지 않듯 괴로움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한 가지 상태에 자신을 묶어두려 합니다. 지금의 불안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이 무거움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변화하는 성질을 잊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애씀은 대부분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하고 이쯤에서는 내려놓아야 하며 이 나이가 되면 이만큼은 깨달아야 한다는 기준들이 마음을 조입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신을 볼 때마다 마음은 다시 힘을 줍니다. 힘을 주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흔들려도, 감정이 거칠어도 마음은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자신을 붙잡고 지킬 이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지켜야 할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나라는 것은 흐름 위에 잠시 떠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생각이 모이면 나가 되고, 감정이 겹치면 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것에 집을 지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기고, 흩어지는 것을 허락할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특별한 결단이 아닙니다. 애써 내려놓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두고, 판단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 알아차림에는 밀어내려는 힘도, 바꾸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조차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려 하지 않을 때 불안은 스스로 자리를 잃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애씀에서 벗어난 마음은 특별히 평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오고 감정은 일어납니다. 다만 그것들을 나라고 부르지 않을 뿐입니다. 나라고 부르지 않을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움은 애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필요도, 더 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애쓰는 나라는 감각은 더 이상 앞에 서지 않습니다. 조용히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처음으로 힘을 쓰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 알문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내려놓으려 애쓰던 마음은 더 이상 애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마음은 스스로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마음은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고 놓아버리면 무너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더 애쓰게 됩니다. 애쓰는 그 마음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된 습관일 뿐 진실은 아닙니다. 마음은 붙잡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생각이 흘러가도, 감정이 변해도 알아차림은 남아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애쓰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쓸 때 가려지고 놓아둘 때 드러납니다. 힘을 주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분명해집니다. 내려놓음은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붙잡고 있던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일입니다. 느슨해진 자리에서 마음은 스스로 숨을 쉽니다. 그 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애쓰는 나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는 마음 또한 이해받고 싶어 하는 하나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볼 때 애씀은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중심에 서지 못한 애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무거움도, 지금의 긴장도, 지금의 생각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허락하는 것은 다릅니다.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서둘러 달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내려놓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자신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함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는 그 손에 힘을 조금 빼도 괜찮다는 것을 마음이 알아가도록 두시면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애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그 알문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처음보다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건너갑니다. 더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해와 함께 말입니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